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재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 지원 준비를 할 때 토플이 과연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국제학교를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이나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학생, 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제게 묻습니다. 사실 영어가 괜찮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토플 보라고 해요. 토플 봐서 고득점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토플 점수는 사실 입학 커트라인만 넘으면은 크게 합격에 좌우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요구한 그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거고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바로 넘기지만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도 토플을 시험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떠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기본기가 좀 안 닦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성적은 괜찮게 A를 다 받고 있는데 토플을 시험 보게 되면 80점이 안 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기본기를 닦고 유학을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10학년 또는 11학년쯤 될 때 AP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AP 과목을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난이도 높은 교과를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에세이 써서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토플을 이제 고득점 맞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또는 아이비리그 준비한 학생들 대부분 토플 100을 받고 미국으로 떠난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교 가거나 또는 아이비리그 가거나 이런 길로 이제 이어졌고요. 반대로 토플 점수가 이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60점대 또는 70 초반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요.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서 사실 학생들이 토플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숙제 때문에 또는 다른 것 때문에 토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기를 토플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토플학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16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SAT로 대처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 미국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SAT 시험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토플 시험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토플 점수를 회피하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SAT는 토플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단계고 그거를 토플 점수가 약한 학생들이 한다라는 자체는 조금 약간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모래성 쌓기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SAT는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영어 실력도 이렇게 같이 비례하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SAT를 한 달 공부한다라고 해서 영어 실력이 이렇게 비례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제가 압구정에서도 SAT 학원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진실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학생들이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묻는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대학에 지원을 할 때 필요한 토플 점수가 몇 점인지 또 토플 점수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은 미국 대학교 들어갔는데 토플 필요 없다라고 해서 SAT 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토플 점수가 100 이상 나오는 학생이다. SAT 공부하는 건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토플 점수가 100도 안 되는 학생이 SAT 공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 낭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토플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90위부터 1위까지 조사했고요.
US 뉴스 랭킹 기준으로 했습니다. 포덤 유니버시티는 토플 90 이상의 학생을 요구하고요. 듀오링고 120 이상을 요구합니다. 포덤은 맨하탄 내에 있는 대학이고 사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은 특징이 뭔가요? 교수랑 굉장히 밀접하게 공부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플 점수가 높은 학생들, 즉 영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학교는 토플 또는 듀오링고 점수가 제출 필수예요. 사실 듀오링고 점수도 이보다 과거에는 좀 낮았는데 올라간 겁니다. 듀오링고 테스트가 좀 쉬워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서던 메디어스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토플 90점입니다. 토플 점수 제출 필수고요.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학교죠. 뉴저지에 있는 이 학교는 토플 79점에 듀오링고 100점. 이거 좀 들어가기 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점수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듀오링고 100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켓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토플 80점 이상?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최소 4학기 2년을 성공적으로 학업한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토플이 면제된대요. 물론 이건 영어권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인데 성공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보기에 좀 묘하죠. 그냥 차라리 토플 80점 만드는 게 빠릅니다. 클램슨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토플 80에 듀오링고 105점이에요. 제출 필수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토플 80에 듀오링고 115. UC 산타크루즈가 이렇고요. UC 학교들이 대부분 토플 80 이상이면 되는데 UC 학교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3년 이상을 미국에서 했거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했거나 이 경우에는 토플 점수를 면제해 줍니다. 다음 학교는 워체스터인데요. 이 학교는 토플 90, 듀오링고 125. 약간 높죠? 토플 점수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5년간 학업 경우에 면제해 준다는데 와 5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토플 90 넘지 않겠냐?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학생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토플 공부는 따로 시켜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학생이 미국에 갔을 경우에는 토플 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토플 80 이상 무조건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미만의 학생들 갈 경우에는 시간을 킬할 수가 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플 79 너무 낮네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특히 미국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된 학교에서 3년 이상 학업한 학생도 토플 면제입니다. 물론 이제 ESL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B 이상의 성적의 학생들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토플 79점 만드는 게 빠릅니다. ESL 없는 상태로 B 성적 이상인 학생이면 당연히 79 나오죠. 그리고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가 요즘 많이 뜹니다. 76위까지 올라왔어요. 토플 80 요구하는 건데 그냥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 같은 경우에는 토플 79점 이상이에요. 듀오링고 105점. 듀오링고가 훨씬 더 쉽겠다. 이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광물 쪽으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자원 쪽 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스트롱하죠.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학에 가서 광물 쪽을 좀 공부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광물 쪽이 각광을 받는 시대에 좀 다다른 것 같아요. 자, 소니 같은 경우에는 토플 70 이상. 이건 차라리 공부해서 이거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뉴저지에 있는 스티븐 공대 보면 토플 80점입니다. 듀오링고 105점인데요. 듀오링고 105점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지원하는 신청 시점이겠죠. 그 시점에서 미국에서 3년 이상 학업한 학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험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험은 2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보통 11학년 또는 10학년 여름방학 이후에 시험 보는 게 좋습니다. 페퍼다잉 유니버시티 보면은 이 학교는 이제 서부 말리부 해변가에 있는 사립대학이에요. 토플 85밖에 요구하지 않는 이 학교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 토플 85면은 봐줄까? 이 학교는 ESL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좀 부족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토플 85도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학교 토플 면제 받으려고 그러면요. 교육 언어가 주로 영어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을 이수를 해야 되고 대학 입학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차라리 토플 85 만드는 게 빠릅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빙햄턴 같은 경우에는요.
토플 80, 듀오링고 115예요.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빠릅니다. 인디아나도 마찬가지죠. 인디아나도 79점이니까 이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툴레인 볼까요? 툴레인도 토플 95예요. 툴레인은 사실 좀 높은 편이죠. 인지도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그렇게 높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보딩스쿨에서 갑니다. 미국 학생들 얘기해요. 그리고 토플하고 듀오링고 점수 필수기 때문에 사실 좀 난이도가 높죠. 95점이면은 생각보다 이제 좀 난이도 높아요. 에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플 80이네요. 토플 80이고 교육 언어가 주로 영어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을 이수했을 경우에 면제. 그러니까 9학년부터 미국 학교에서 다녔던 학생들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플 80점. 에머스트는 이제 주립대학이지만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 뭐 에머스트 컬리지나 이런 학교들과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서 이제 크레딧 받을 수도 있고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보겠습니다. 토플 90점이에요. 의외로 높죠? 그리고 듀오링고 115. 듀오링고가 오히려 더 빠르겠죠. 근데 이제 교육 언어가 주로 영어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면제다. 면제하는 방법 중에서 교육 언어가 주로 영어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4년을 이수했다. 이거는 어쩌면은 제주국제학교 또는 미인과국제학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가 미인과국제학교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와스크 인증을 받았으면 더 좋아요. 와스크나 중부교육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거나 이렇게 인증받은 학교에서 내가 4년 동안 공부했다 라고 하면은 토플 안 내도 되지만 토플 점수도 높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에서 4년간 했으면은 충분히 받을 만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7위 학교죠. 피츠버그 대학은 토플 100점 요구하고 듀오링고도 높아요. 125점 이상 요구합니다. 듀오링고 125점이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은 토플 10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좀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점수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피츠버그는 뭐 바이올로지나 이공계 쪽으로 좀 유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4년간 공부한 저희 학생은 면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꽤다가 좀 문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라큐스 같은 경우에는 건축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기도 하죠. 토플 90점 이상, 듀오링고는 무려 130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사실 웨이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은 개런티 안 되기 때문에 점수 만드는 게 빨라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학은 이제 토플 80점 요구하는데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에는 토플 면제기도 합니다. 빌라노바 대학은 펜실베니아주에 있고요. 이 대학은 사립대학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기준으로 보면은 토플 90점 요구하고 듀오링고 125점 요구합니다. 자, 이 대학은 전공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빌라노바 대학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쪽이 더 토플 기준이 높습니다. 그것도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토플 면제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토플 면제받을 게 아니라 토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자녀분한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 대학에 들어와서 힘들지 않으려면은 기본기를 토플로 깔아놓고 토플 100점을 넘긴 상태에서 고등학교 학업 시작해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또 다른 학교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